네 번째로 자본시장의 거래의 효율성 제고와 투자자 신뢰 보호를 위한 전자증권법의 제정, 그리고 기업의 자율성은 높이되 불성실 공시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공시제도를 개선하는 것, 그리고 기관 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지침,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그런 개혁 작업도 진행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역시 시장의 플레이어들, 즉 증권사, 자산운용사, 이 기능을 어떻게 확충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중요한 과제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의 실물경제 지원 기능과 자산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자산운용사가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 등 우리 금융투자 산업이 금융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자본시장의 개혁 내용을 정리한 것이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에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이를 참고해서 전체적인 자본시장 개혁 방안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자,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지난 3월 17일 날 말씀드렸듯이 모든 금융개혁 과제는 현장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15개 과제는 금융개혁회의, 금융개혁 자문단, 현장 점검반으로 구성된 현재의 금융개혁 추진 체계에다가 금융개혁 추진단이라고 하는 정부 내 협의기구까지 포함해서 3+1의 시스템에 의해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최대한 신속히 작업을 해서 9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과제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예 약속을 드리는 게 맞겠다. 그래야 우리 스스로 그 스케줄 하에서 추진을 하는 스스로 바인딩 한다고 할까요? 뭐 이런 것을 하고자 아예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일정표에 대해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발표되는 과제는 일단 3개입니다. 코넥스 시장, 장외 시장, 파생상품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자본시장 개혁의 큰 그림 하에서 포함되어 있는 과제들이 각각 코넥스 시장 그리고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장외 시장의 문제, 이것은 이 거래소 시장의 구조 개편과 그리고 모험자본의 활성화, 이 범주에 지금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구체적으로 오늘 발표되는 세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넥스 시장은 창업 중소기업을 위한 기관 투자자 중심의 주식시장입니다. 하단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기술형 벤처기업이 어떤 성장 단계를 거쳐가느냐, 그 성장 단계별로 자본시장의 어느 부분이 역할을 해야 되겠느냐를 정리한 표입니다. 자, 창업 단계에서는 엔젤 투자, 벤처 캐피탈 등의 창업 투자가 기업 자금 조달의 원천이 됩니다. 창업 단계 기업은 주식시장을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 투자자 간의 장외 거래가 주로 활용되는 시장입니다. 뒤에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장외 거래 플랫폼을 개설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장 단계는 기업이 어느 정도 이제 외형적인 틀을 갖추고 아직 안정적인 이익을 내지 못하지만은 안정적인 이익을 내기까지의 단계를 얘기를 합니다. 이 성장 단계는 코넥스 시장을 통해서 자금 조달과 회수가 가능하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가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은 성장 단계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코넥스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성숙 단계에서는 안정적인 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으로서 그것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장이 코스닥 시장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을 통해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차 코스닥 시장의 기능 강화 방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본시장 개혁 과제 중 거래소의 구조 개혁의 중요한 테마로 삼아서 앞으로 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코넥스 시장은 출범 이후에 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장을 했고 그리고 자금 조달과 회수 측면에서
충분치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보완할 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거래량이 부족합니다. 기업의 적정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풍부해서 시장이 깊이 있는 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투자 자금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또한 코스닥 상장을 앞둔 성숙기업 위주로 코스닥 상장이 이루어져서 창업 단계나 혹은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이 코넥스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이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대책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코넥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수요 공급 모두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수요 측면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코넥스 시장의 진입 제한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코넥스 투자를 위한 개인 투자자의 예탁금 기준을 현행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완화를 하고 예탁금이 1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개인 투자자도 소액 전용 투자 계좌라는 것을 새로운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이것을 개설하게 되면 연간 3천만 원까지 제한 없이 코넥스 투자를 허용하고자 합니다. 공급 사이드입니다. 창업 후 성장기에 있는 기업이 지정자문인, 즉 증권사에서 자문인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상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지정자문인을 구하지 못해서 상장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위해서 지정 자문인 없이 상장할 수 있는 특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가 지정하는 적격 기관 투자자로부터 전체 지분의 20% 이상을 투자를 유치하고 그리고 기술신용 평가기관으로부터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은 지정 자문인 없이 일단 상장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공급에서도 진입 문턱을 낮추겠습니다. 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코넥스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서 자, 당장 드는 의문이 이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혁회의, 그다음에 자문단 회의, 그리고 경제장관 회의에서도 이런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가 됐었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 참여가 확대될 텐데 투자자 보호가 그러면은 괜찮은 것이냐 하는 그런 상대적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논의 결과 모험 자본 투자를 촉진하고 그리고 저금리의 개인 투자자에게 수익성 있는 투자처를 제공하기 위해서 코넥스 시장을 활성화해야 되겠다 하는 기본 원칙 하에 대신 위험 감수 능력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안정장치를 함께 마련했습니다. 우선 1억 원을 예탁할 수 있는 소액 투자자의 경우에는 1년간 총 3천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해서 일단은 손실의 감당 범위를 어느 정도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가 자기 책임하에 투자할 수 있도록 코넥스 거래기업에 대해서는 증권사가 기업 분석 보고서를 적극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과거 코스닥 시장에서 그 기업들에 대해서 증권사에서 분석 보고서를 내면 그것을 거래소에서 돈을 주고 사들였습니다. 사들여서 투자자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인센티브를 증권사에서 줘서 증권사가 관심 있게 코넥스 기업을 분석하고 그것을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하는 뜻입니다.